자, 새벽 출근길 제보자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아니 왜 이랬을까요?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출근길에 이쪽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확 보이길래 보니까 EF 소나타가 와가지고 그냥 정면 충돌해버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중앙선은 이쪽에 있습니다. 반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버린 상황인데요.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몸 걱정보다는 차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차를 먼저 걱정하셨고. 네, 꽤 크게 충돌한 것 같은데요. 아, 차량 훼손도 이렇게 많이 됐다고 합니다.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제보자 참 속이 많이 상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 상태보다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운전자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다는데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운전자분이 그냥 계속 했던 말 반복하시고 자기는 그냥 잘못이 없다고 하시고 그냥 자기도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냥 아무 책임 없다 이러면서 그냥 차에 들어가셨어요. 조금 이상하죠? 예. 중앙선을 넘고도 많이 책임이 이상한데요. 없다뇨. 제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고 합니다. 예. 현장을 전화를 근데 좀 이상해요. 네. 어디에 전화를 하신 걸까요? 손도 떨리고 이래가지고 저도 112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 놀라가지고 114에 2번 전화했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라고 112 다시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많이 긴장하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 주시겠습니까? 상대 운전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사고를 당한 제보자도 많이 당황을 했었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사고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움직여요. 갑자기 차를 움직여 자리를 뜨려고 하는 상대편 운전자. 경찰관에게 따끔한 소리를 듣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오셔가지고 음주 측정하신 다음에 저도 음주하신 걸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0.13이었고 많으시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이면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중앙선도 분간 못하는 음주운전.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입니다. 휴일이라 한적한데요. 앞에 보이는 저 검은 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 한 남자가 운전석 옆에 서 있는데 차가 서행을 하는 듯 싶더니 그 자리에서 무서운 속력으로 뱅글뱅글 도는 자동차. 결국 주차된 차와 충돌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저씨분이 살살 옆에서 뭔가를 하다가 살살 차가 출발하더니만 갑자기 아저씨가 문을 놓치시고 여쯤 왔을 때 문이 닫히고 차가 한 바퀴 돌고 계속 속도를 올려서 두 번째 돌다가 차량을 박았습니다.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운전석에 쭉 아무도 없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냥 주차돼 있던 차에 그냥 박았습니다. 자, 바닥에 선명한 스키드 마크가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여기서 저 여기까지 날아갔어요.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충격이 꽤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제어가 되지 않던 차량. 글쎄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그 차주분께서 급발진이라고 그런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그 스틱 차량이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었고 문도 안 닫은 채로 살살 출발하였기 때문에 운전 교습을 하겠거니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아하, 자동차 조작법을 가르쳐 주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휴일이라 주차장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던 게 천만 다행이네요. 예. 더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서울 태릉 입구역 근처입니다. 서행하던 차들 사이에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다가 깜짝이야. 2차선에서 동승자를 내려주다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택시에 항상 써 있는 문구. 내릴 때, 문 열 때 오토바이를 주의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고요. 1차선에서 주의를 하는데요. 차에서 내릴 때는 꼭 인도 가까이에서 확인 후에 내려야죠. 이곳은 경춘국도입니다. 오토바이 2대가 제보자를 앞지르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가 그만 오. 네,
길에 고속으로 주행하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도 넘어진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는데요. 속길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죠. 경기도 파주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제보자의 앞쪽 승합차가 바뀐 신호에 갑자기 방향을 트는 순간 부자자 오토바이 가고 있고. 둘 다 잘못했죠 사실. 그 아저씨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털어버렸잖아. 데리고 가야지 조금. 쌍방 다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봉고차는 직진을 가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니까 우회전을 하면서 아이고.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랑 이제 추돌을 한 거죠.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운전자는 또 내려서 오토바이 사고전 안 보고 차량만 보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긴 했죠. 승합차의 갑작스런 우회전 그리고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맙니다.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입니다. 제보자 옆에 나타난 이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좀 위태위태하죠? 예. 많이 고 나가셨어요. 사고가 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토바이가 왜 항상 보면은 정지선을 지나서 앞으로 많이 나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횡단보도를 넘어가 있는 오토바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오토바이 서는데 얘가 오다가 멈췄다 돌았어. 사고를 낸 차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긴 하지만 오토바이도 정지선을 지나치게 넘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정지선 같은데 그 정지선 때문에 진짜 사고가 일어나서 정지선을 다시 한번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토바이가 정차한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지선을 넘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작은 물체는 실제보다 더 멀리 있어 보이는 그런 착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정지선 준수율은 30%에 그친다고 하네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고의 큰 원인이 되겠죠.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달리는 차 위에 올라와 있는 물체. 바로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네. 건가요? 애들이 썬루프를 이렇게 조금 5개 정도 내놓고 다니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몸을 천천히 내놓고 가는 걸 보니까 제가 다 아찔하더라고요. 아유 이거 큰일 납니다. 잘 보십시오. 아이들은 쌩쌩 달리는 차에 신체를 내미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지붕 위에 걸터 앉은 상황인데요. 꽤 빨라요. 속도는 얼마나 됐었나요? 차가 거의 한 60, 70km 정도 됐으니까 앞에 차니까 그 정도 되지 보는 것만으로도 않았을까요? 불안한데. 앞차가 브레이크라도 밟거나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나가 떨어질 그렇죠. 것 같은데 참.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급정거 하면 바로 뒤로 나가. 차 지붕에 걸터 앉은 아이들 옆에는 심지어 대형 덤프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차주는 주행을 계속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가네요. 언제까지 저러고 가는 거예요? 네, 잠깐 차량이 신호에 걸리자 아이들은 곧 차 아래로 내려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썬루프 위로 올라오는 아이들. 보란 듯이 지붕에 걸터 앉습니다. 앞뒤 옆 차로에서 60-70km의 속도로 달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된 운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지붕 위에 앉은 아이들과 옆 차로의 덤프트럭. 근데 운전자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자분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더라고요. 모르진 않겠죠. 네, 운전자가 부모이든 아니든 본인이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위험한 행동이 운전하는 어른의 형편없는 안전의식을 대신 말해주고 있네요. 대구광역시입니다. 앞차가 비상등을 켜며 서행하자 제보자 또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후방 카메라입니다. 서행하는 차들 사이로 느닷없이 달려오는 트럭인데 그쪽이 조금씩 이제 차들이 갈래길이라서 좀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4차선에서 이제 트럭이 약간 졸음 운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졸음 운전하면서 이제 앞에 차 그랜저를 받고 제가 그 그랜저가 제 차를 이제 받고 반대편에 있는 차까지 이렇게 총 4중추를 이제 낳는 그 사고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의 3분의 1이 바로 졸음 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버금갈 만큼 위험한데요. 제보자는 사고 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영업하면서 이 차를 개인차로 이용하는데 차 순간 보고 차값이 똥값이구나. 순간 먼저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당시 차량 사진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고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고로 또 블랙버스 또 하나 또 샀어요. 이때까지 지금 4개 구매했어요. 사고 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점점 달고 있어요. 자, 이번엔 호남고속도로입니다. 태풍 댐빈이 상륙했던 바로 그날인데요. 제보자 옆을 가로지르던 검은 승용차가 그만 네, 커다란 차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도무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가 운전 경력이 엄청난데 이만큼 놀란 거 처음입니다. 제가 88면허인데 이만큼 놀란 게 진짜 처음이라. 갑자기 백미라 보니까 엄청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빠들은 뭐 추월하이긴 해. 추월하이 브레이크 밟고 그래 돌아버리래요. 그 짧은 찰나에 뭐 생각이 많았죠. 이제 사고 나는구나, 대형 사고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 빗길은 한겨울 눈길만큼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보자도 이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빗길에 특히 안전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과속하면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괜찮아. 이게 어떤 상황이죠? 그러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애들 다쳤을까 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그럼 처음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타기도 싫어요 지금도 진짜. 제보자 가족은 여름 나들이를 떠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도로를 달리던 그때 역주행이죠? 무서운 속도로 그것도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피하긴 피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냥 하얗게 뭔가 보였는데 예. 파란색 트럭이었는데 하얗게 보였어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옆으로 틀어서 충격이 다 이제 옆으로 갔어요. 예지 요렇게 애기 안고 요렇게 꽉 껴안았지 뭐. 이리 확 안아가지고 허리가 삑 돌아가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얼마나 한 달간 병을 다녔어요. 놀라셨을까요?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체 왜 트럭 운전자는 역주행을 한 걸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할아버지셨는데 남편이 내려서 보니까 멍하니 그냥 아들분한테 전화하고 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고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순간적으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었대요. 그냥 운전을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돌진하는.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주 얼굴에 파편 튀었는데 큰 상처는 아니라서 한 며칠 있다가 다 나아서 진짜 천만 다행이었어요. 네, 어디요? 지금 이렇게 말끔히 나왔답니다. 가족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예. 조상이 도왔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시골길입니다. 제보자는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편도 1차로의 좁은 시골길에서 역주행하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피할 새도 또 피할 공간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에 있던 사고임에도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코트에 사람이 2명 포함해서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아마 큰 사고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은 그래도 아찔한 사고였던 것 같네요. 오른쪽에는 사람이 서 있어서 핸들을 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면 충돌만 피해보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 제보자는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향해 돌진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죠. 상대편 차가 출근 시간에 늦어서 추월을 하려고 추월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추월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들이받은 차 오른편이 심하게 훼손됐었다고 합니다. 그날 제보자도 또 상대 트럭 운전자도 모두 회사가 아닌 정비소로 출근을 했다고 하네요. 1년도 안 된 차가 한 거의 6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어요. 상대편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그렇게 운전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곳은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 앞 사거리입니다.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인데요.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 보란 듯이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그 순간 아니 저 차도 중앙선을 넘네요. 똑같이 중앙선을 넘은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 많이 다쳤을 것 위험하다 이런 같은데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뒤에서 택시가 오는 걸 봤는데 뒤에 오는 헬멧 안 쓴 차량이 뒤도 안 보고 그냥 빠져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접촉사고가 나더라고요. 중간에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지기를 한 2번 반복하더라고요. 2번. 제가 차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병원 앞이니까 사고 처리는 잘 됐을 겁니다. 두 대의 오토바이와 택시 모두 역주행으로 다른 차들을 추월해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려다가 생긴 사고였습니다. 사실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교통이 더 빨리 해소가 되는데 말이죠. 교차로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먼저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영상을 본 후에 안전불감증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남고양 도로입니다. 제보자는 모임에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휘청이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요. 피하면서 차가 돌아간 거예요. 차가 흔들리면서요.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서버렸어요. 1차선,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앞에 가고 있던 승용차는 왜 멈춰섰던 걸까요?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갑자기 차로에 들어선 승용차를 보고 급정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안전거리가 있는 거죠. 도로에서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더니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 피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갑자기 45도로 꺾어서 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저 차가 저렇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운전자에겐 그저 갑작스런 상황이었는데요. 상대 차량은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 순찰차래요. 순찰차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거기서 차를 쉬려고 그랬었대요. 합류 지점에서 섣부른 차선 변경은 위험을 부릅니다. 또 실선에서는 차로 이동을 하면 안 되죠. 사소해 보이지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앞차가 먼저 진입을 하고 저도 이제 따라서 좌회전을 가던 길이었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와가지고 제 차를 추돌했죠. 제보자의 아내가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왜 신호를 무시한 걸까요? 음주운전인가요? 그 택시기사분이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117이 나왔어요. 음주 상태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자만은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멈춰서는데요. 이때 자전거가 길을 건너가는데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과 자전거가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제 지나가시는 도중에 SUV 차량이 그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치고 나가는 사고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SUV 차량은 사고 사실 알고 길 안쪽에 차를 세웁니다.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요. 차주분이 내리셔가지고 그 자전거 사고 나신 분한테 가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다던가 그랬으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진정이 안 되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사고 당시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진 신호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전거는 지금 길을 건너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는 아니란 생각에 도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다행입니다. 자,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트럭이 차로를 이동하자 지금 주행 중이던 제보자에게 타이어가 날아왔습니다.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이제 밟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밟으면서 타이어가 튕겨지면서 제 차로 이제
타이어가 떨어지면 사고가 도로 많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있던 무섭네요. 타이어군요. 제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에도 타이어는 한참을 굴러가는데요.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만약이라도 타이어가 운전석으로 날아든다면 운전자가 크게 놀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단 번네트 쪽으로 떨어져서 몸은 다친 건 없고요. 날아오면서 바로 저희 차의 번네트 쪽으로 떨어져서 차가 많이 손상이 갔고요. 네, 제보자의 차량입니다. 타이어가 높이 튕겼다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차량의 보닛에 고스란히 전달됐는데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는 다른 운전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는 안전한 주행을 보장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옆으로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셨나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본넷. 차량 보닛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앞에 안 보이죠? 뒤로 확 열리면서 어머, 이게 어떡해요, 완전히 저거? 제껴져 버리는 어우, 사고가 나더라고요. 예, 아주 위험하죠. 차량이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제보자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데요. 핸들 아래쪽으로 아마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면을 좀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고개 숙여서. 아이고. 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천만다행이지 않았나. 네, 그럼요.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점검과 확인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새벽 출근길인데요.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들이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 옆 차로를 보니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맨 앞에 순찰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경찰분이 차를 이렇게 자꾸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가지 않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찾아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주무셨죠?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했죠. 그렇죠. 취소 신고가 나왔죠. 신고를 아하.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경찰이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네, 이른 아침입니다. 마지막 차로에 있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바꾸는데요. 아유, 웬 사람이 이유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람이 도로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도로 그 한 가운데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이렇게 술병을 흔들면서 황당해서 대부분 다 밤에 취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속으로다가 다들 가고 있었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지 망정이지. 예, 여름철이라 그런지 유난히 취객이 많습니다. 술 한잔 기운을 빌려 도로에 함부로 나오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보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량이 충격되면서 차가 힘없이 밀려나갔습니다. 빗길이라 더욱 제동이 어려우는데요. 두 번 맞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누가 그런 걸까요? 옆에 2차선에 있던 용달 차가 갑자기 틀면서 1차선으로 저희 뒤 후미를 치고 나서 그 용달은 전복되고 저희는 돌아서 4차선에서 밀려나는 상황. 그날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던 트럭은 가드레일 쪽으로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차로를 이동할 때 주변 차량을 먼저 확인한 후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빗길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행을 하고 있는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나가더니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면서 그 서 있는 오른쪽에 이제 서 있는 가로등 같은 걸 밟더라고요. 70에서 80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원래 평상시 비 안 올 때 달리던 속도로 달렸으면 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집니다. 서행 운전이 꼭 필요한데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차간거리는 1.5배 이상 확보, 또 급브레이크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운전 매뉴얼을 지키면 사고와 한 발짝 멀어집니다.